네, 안녕하세요. 이제 예비 고1, 지금 현 중3 대상으로 하는 이제 수학 설명회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름은 정의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지금 중3 팀 수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에 좀 목동에서 한 2년간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 다른 학원도 많이 다녔었고, 보시면 지금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메가스터디에서 이러닝 1기 인간 강사 런칭을 위한 강사 교육생 1기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마 웅진 스마트홀에서 많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거기서 블랙라벨 수학 상하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되는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제 A닷 영어 학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학원의 이제 브랜치인 A닷 수학 학원에서 이제 공통수학 1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좀 촬영하는 대표 강사로서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학력은 성균관대학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정발고, 일산에서 정발고 졸업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내신 등급제가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좀 정보를 먼저 드릴 거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명예낙원에서 맡게 되는 학교가 이제 운정고, 대진고, 즉 일산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들을 좀 담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학교별 분석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1등급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는지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좀 강조를 드리면서 좀 설명의 자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4년까지가 내신 9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자,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 그다음에 보시면은 다음에 제가 좀 적어두긴 했는데 3등급이 23%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바뀌게 되는 등급에서는 1등급이 10%까지가 다 1등급이에요. 그럼 현재 2등급 내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1등급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여기 1등급, 즉 10% 안에는 꼭 들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2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34%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변별이 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입시연구소장님께 좀 여쭤본 결과, 비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죠. 서울대 혹은 의대까지 생각을 했을 때 1.0등급부터 1.5등급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내신이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뀌게 되는 수능에서 내신 체계에서는 1.0에서 1.1등급까지만 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좀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라인이 이 권동홍 라인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3등급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는 2등급까지, 사실 2등급까지라고 해도 34% 안에 모두 들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등급까지는 지원 가능한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 때랑 다르게, 그리고 저보다 이전과는 다르게 4% 그리고 11% 안에 들은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등급제로 좀 개편을 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차이점이, 보시면은 정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학생부 반영이 좀 미비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20%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망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내신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택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반영 비율이 20%라는 건 꽤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능은 지금 현 수능 등급 체제로 9등급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야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뭐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등급 안에 무조건 드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는 학교가 이제 운정고랑 대진고를 맡게 될 텐데, 각 학교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정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고, 그다음에 대진고는 일반고긴 하지만 사립고등학교죠. 자, 근데 두 개가 일선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출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운정고는 정말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 즉 뭐냐면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문제들이 모의고사를 변형했다는 느낌이 딱히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개념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면은 운전고에 진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거고요.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은 사실 어딜 가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런데 대진고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방식 자체가 모의고사 문항을 좀 변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문항을 변형한다고 하면은 조건을 변형한다던가 아니면 숫자를 변형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만 변형해도 못 풀어냅니다. 당연히 조건 변형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운전고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개념 학습까지 좀 잘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대진고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제가 운전고를 좀 추천드리는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이 좀 상당히 잘 되고 그다음에 개념 간의 연계성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운전고에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 난이도 자체는 둘 다 높습니다. 높은데 비교해서 운전고등학교가 모의고사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학교라는 점을 좀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진고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운전고에 대한 뭐 기본적인 분석인데 아마 어머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다음에 대진고등학교도 동일하게 이 정도 되는 내용으로 좀 제가 정리해 뒀으니까 학원 측에서 아마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 자료들 가지고 한번 그냥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네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수학을 처음에 배울 때 개념 학습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개념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강사들 혹은 선생님들에게 개념을 듣고 문제 적용을 해보면서 이 문제, 이 개념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풀어 나가는지를 처음 느끼는 단계가 이 개념 학습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념 학습에서는 학생들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념 학습부터 되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럼 개념 스키밍이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개념을 딱 봤을 때 얘가 뭘 의미하는 거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요 1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차 난이도를 높여 나가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정말 편하게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다. 그래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문제 풀이가 제가 예전에는 강조했던 부분이 아닌데요. 유형 문제 풀이 요즘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발문을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단계별로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고 스텝 3이 있다고 쳤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들 중에서 만약에 1번은 풀어냈는데 2번에서 막혔다. 근데 3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개념에서 막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차피 못 넘어갑니다. 그럼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형 학습이 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두세 개 정도의 유형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풀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형별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별 문제풀이는 다 알다시피 센 정도의 난이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복합적 문제풀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모의고사 기출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항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개의 개념, 즉 단원 간에 많이 섞어두죠. 한 단원에서 유형 몇 개를 섞어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원을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단원 간의 연계성,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학생이 스스로 느낄 때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이 된 학생들은 웬만하면 2등급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등급 이하 혹은 1등급 초반까지는 항상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될 텐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100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고난이도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풀이라 하면은 요거예요. 기출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의 혹은 새로운 발상의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간 학생들은요 절대로 1등급 이하로 떨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면은 1등급 맞는 놈들만 계속 1등급 받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탄탄하고 그 다음 단계인 여기를 계속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목표하는 바는 겨울방학 동안에 여기까지는 바로 가기 힘드니까 요 이전 단계인 모의고사 기출문항까지는 그래도 겨울방학 때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겨울방학의 중요성은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중학생 학습 단계에서 고등학생 학습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양 자체가 달라지고요. 암기식의 중학교 수학을 하는 거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을 아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 단계를 올바르게 겪은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좀 적어지는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아이들 눈이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강사 혹은 선생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간을 되게 빽빽하게 보내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비 고1 겨울방학과 고1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2 겨울방학 딱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방금 표현했다시피 기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2달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할지는 여기 방학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달이라는 기간을 어떠한 선생을 만나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잘 짜서 보내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많은 내용을 조금 10분 혹은 15분 안에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말을 빠르게 했는데 일단 요 정도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공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사 정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